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란으로 혹시 아프면 어쩌나 걱정 많으시죠? 포천에도 가족을 만나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 송우리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지역 의료시설 중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포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휴일에 앞서 포천시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저희가 배우진료과에도 지금 이런 수술이 준비되어 있는 과들은 당직 스케줄을 정해서 마취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스케줄을 정해서 저희가 응급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합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도 연휴 기간 진료 시간을 정하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추석 연휴 24시간 동안 진료에서는 2명에서 3명이 항시 대기를 할 예정이고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는 의료 대란에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긴급 의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국군 포천병원 응급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군 포천병원 응급실은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응급실은 연휴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중 휴일날 아이들이 많이 아픈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또 우리 병원 같은 데는 대비가 철저한 것 같아서 많이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도 다 해드리고.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지역 보건소 운영과 병의원, 약국 등의 협조를 구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동두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의료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오늘 11일부터 23일까지 시장을 총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먼저 동두천 의사회, 동두천 약사회와 협조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시설 한 곳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당직 의료기관 66곳을 지정해 빈틈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보건소 홈페이지나 보건복지 콜센터, 경기도 전화상담실,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정보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추석 연휴 14일과 16일에 생활 쓰레기를 정상 수거합니다. 양주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추석 연휴 생활 쓰레기 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 민원 등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는 14일과 16일, 음식물 쓰레기는 14일과 16일, 18일에 수거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수거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일 당일 오전 6시까지 쓰레기를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는데요. A씨는 지난 6일 밤 10시쯤 옥정동에서 회식을 한 뒤 차를 몰다 정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부러진 포천 오리나무가 국가유산에서 해제됩니다. 지난 9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포천 초가리 오리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는데요. 포천 관인면 초가리에 있는 오리나무는 수령이 23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난 7월 21일에서 22일 이틀간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나무 밑동이 뿌리채 뽑혀 접합이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이 해제되면 천연 기념물 가운데 오리나무가 없어집니다.
1기 신도시 정비의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쟁점을 조명했습니다. 통합 재건축 단지 내 주민들 간 충돌 우려가 있고 기존 재건축 사업들과의 안전진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기 신도시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주민 동의율과 주차장 여건, 통합단지와 세대수 규모 등을 따져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여건들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선 주민 동의율과 통합단지 규모에서 앞서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현재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일단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 주변 단지들을 통합해 주민 동의를 받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도지구가 선정된 뒤 다가올 일들입니다. 재건축 분담금 규모와 불투명한 사업성, 통합 재건축 단지들 간 이익 충돌 등으로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별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서로 비용 같은 것들이 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세웠던 전체적인 계획대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별 단지들이 우리는 그 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전체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추가 검토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정비가 어려운 주택단지의 경우 기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결합 방식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안전진단 면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이 노후계획도시보다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해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나 완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오는 11일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방안에는 신도시 중심의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과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신도시 연결도로 사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대광위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오는 2031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장 홍대선 민자 사업을 연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7호선에 대해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40억 원을 지원해 9호선 열차 4편성, 7호선 열차 1편성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에는 검단, 청라, 김포 등의 서울과 연결되는 신규 버스 노선 신설 등의 대책이 담겼습니다. 경기도의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 김정호 여야 대표의원은 지난 9일 의장실에서 이용욱, 양우식 양당 총괄수석과 협의를 통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합의를 마쳤는데요. 이날 양당 대표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를 이뤘고 세부적인 사안은 실무 합의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일정과 위원장 선임, 증인 출석 범위, 위원 정수, 추경 심의 등 구체적인 사안을 합의한 이후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내는 피 같은 세금을 함부로 쓰는 지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책상머리에서만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정책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목포 외달도의 바다자연정원인데요. 공원 바닥에 빗물이 고여있고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말라 죽었습니다. 조성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공원입니다. 엉터리 배수 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공원을 만드는 데 25억 원을 쏟아붓습니다. 어촌마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 뉴딜 300사업 예산입니다. 다른 지역 살펴볼까요? 이곳은 전북 고창 노동골 꽃정원 단지입니다. 지난 5월 축제가 열렸던 곳인데 축제가 끝나고 한 달 뒤에는 이렇게 물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44억 원이 쓰였습니다. 이 화면 속 유리와 목재로 만든 건축물 뭐로 보이십니까? 충남 당진시가 다목적 광장에 만든 지하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비를 피하는 용도인데 8억 원을 들였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합니다. 경북 의령군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2달 전부터 관광 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요금은 3시간 기준 6만 원으로 책정하고 절반은 의령군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놀이장과 같은 마땅한 여름 휴가 시설이 없는 지역인데 한여름에 관광 택시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탁상 행정인 거죠. 국민이 내는 세금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겠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응급의료 기관장들에게 비상진료 유지에 차질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오전 길병원을 방문해 병원 비상진료 체계와 닥터 헬기 운항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들과 인천시 약사회장, 인천소방본부장, 인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응급 체계를 유지하고 배후 진료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사회와 약사회에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을 확대 운영해 줄 것을 독려하고 인천소방본부에는 경증 환자를 분산 이송,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이송을 진행 요청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미추홀 소방서와 택시업체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훈련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들이 질식 소화덮개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한 이후 상방향 방사장치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순으로 모의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시연 후에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직접 질식 소화덮개와 소화기를 사용해보는 실습을 통해 화염과 연기 확산 방지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한 해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 거래량의 112%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거래액도 44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거래 금액의 124%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반해 지방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거래량은 15만 9천여 건, 거래액은 42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2%와 7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추석 연휴인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새벽 2시까지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귀경객을 위해 18일 추석 당일과 18일 등 이틀간 지하철과 버스 노선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지하철 연장 노선은 1에서 9호선과 우이 신설선, 신림선이며 하루 121회 증해 운행합니다. 또 시내버스 노선은 서울 고속터미널 등 3개 터미널과 서울역 등 5개 기차역을 경유하는 124개 노선을 대상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공공주차장 1,900여 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데이터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관련 부처 연락처 등 주요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